안녕하세요. 뷰성형외과 정재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사용하는 가슴 보형물의 표면이 피막의 형성과 관련해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영국의 네이처지에서 모티바와 관련된 논문이 있어서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티바 보형물이 좋은 피막을 가지고 있다. 말로만 설명하는 거지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것들, 그런 부분을 조금 긁어주는 이런 논문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보형물의 표면은 뜨끈한 형태, 투명한 형태의 스무스 타입, 아주 거친 형태의 표면을 가지고 있는 텍스처 타입, 이렇게 두 가지 표면으로 나뉘었었는데 중간 정도의 얕은 돌기를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 텍스처라는 타입의 보형물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 모티바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텍스처보다도 더 작은 나노 텍스처라고 불리는데, 의학적인 용어로는 그냥 스무스, 매끈한 타입에 속하게 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매끈한 형태의 스무스 형태와 그 다음에 약간의 표면 처리를 가미한 모티바, 이 두 가지 보형물의 차이가 어떤지에 대해서 밝히고자 한 논문이고, 거친 형태의 표면보다는 매끈한 표면을 가지고 있는, 돌기가 작은 그런 표면일수록 면역 반응이 적고 피막의 형성도 얇게 생긴다. 5번 그림에 나오는 부분을 살펴보시면은, 제 첫 번째 그림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스무스 타입, 그리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모티바의 표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캡슐의 두께가 빨간색 스무스 타입이 좀 더 유의미하게 두꺼웠고 모티바가 좀 더 얇았다. 그게 3주째부터 6주째, 12주째, 6개월까지 초기부터 후기까지 쭉 이어져서 계속 얇은 상태로 유지가 되었고, 그게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빨간색과 초록색의 차이가 있는데, B번 그림은 면역 세포의 수가 빨간색 스무스 타입이 더 높았다. 그래서 거기서 면역 반응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C번 그림은 그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T셀이라는 세포의 수가 초록색이 더 높았다. 면역 반응은 스무스가 높고 억제하는 거는 모티바가 높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걸로만 봐서는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D번, 2번, F번의 그림을 보면은 D번은 이 내용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했던 억제하는 T셀, 그 세포를 없애버린 G에다가 미니어처 보형물을 삽입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봤더니, 아까 모티바가 캡슐이 얇게 생겼었는데 억제하는 세포를 없애버렸더니 스무스랑 똑같이 두꺼워졌다. 표면의 차이에 의한 캡슐의 두께가 결국은 그 억제 T세포의 존재 때문에 생겼던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시기 힘들겠지만, 모티바 보형물로 하면은 구축이 적게 생겨요, 피막이 얇게 생겨요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캡슐의 두께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보형물 자체의 촉감도 중요하지만 보형물 주변으로 생기는 캡슐이라는 조직이 두께가 두꺼워지면은 가슴의 촉감이 단단해지고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촉감이 단단해지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구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굳이 구축까지는 생기지 않더라도 그 미세한 차이의 캡슐 두께 차이 때문에 촉감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생각하실 때 표면의 거칠기가 거친 게 좋은지, 아예 없는 매끈한 게 좋은지? 아예 거친 표면의 경우에는 이제 면역 작용이 너무 과하게 형성이 돼서 그런 림프종이나 더블 캡슐이나 뭐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작용들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밝혀지고 있어서, 이제 거친 형태의 표면은 되도록이면 사용을 하지 말자라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끈한 형태의 스무스 보형물이 조금 더 안전한 보형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스무스 보형물이라고 나뉘는 게 0에서부터 10 마이크로미터까지를 스무스라고 하자라고 그냥 사람들이 정해놓은 건데, 그러면 그 사이에 속해 있는 모티바는 과연 실제로 0짜리랑은 어떤 차이가 있냐, 요거를 보려고 디자인한 이런 논문이고, 스무스와 모티바의 그런 차이를 규명한 그런 논문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이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가치는 네이처라는 논문, 그 네이처 중에서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의공학 논문인데요. MIT 공대라는 이제 전 세계 유명한 공대에서 공실력이 높은 네이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이라는 논문지에 채택이 되어서 발표가 되었다라는 것만으로 이 논문은 신뢰가 있는 논문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저도 옛날에 동물 실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쥐나 이제 토끼나 이런 동물들이 귀엽지만 엄청 무서워요.
털을 다 깎고 그리고 또 칼로 해가지고 수술을 하고 그리고 나서 소독도 해주고 그 다음에 밥도 계속 먹이고. 그만큼 엄청난 노력이 들어간 논문이고 단시간에 나올 수 있는 논문이 아니라는 거죠. 가슴 수술에 있어서 부작용은 무조건 없을 수는 없지만 보형물이 점점 발전을 하면서 부작용이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 보형물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이제 의료진의 수술 숙련도, 수술을 얼마나 깔끔하게 잘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뷰 성형외과에서는 가슴 수술을 중점적으로 수술하시는 원장님들께서 꼼꼼하게 수술하시기 때문에 더욱 안전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슴 수술을 고민하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형물 선택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